병원에 대한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의료 공백은 물론 새 청주시청사 건립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이면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여름 수해 복구 공사가 아직도 한창입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개인 택시 조합에서 직원들의 횡령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감사를 부실하게 하다 보니 횡령을 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대낮에 살인 사건이 났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뒤늦게 신고받은 경찰이 7시간 만에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병원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새 청주시청사 건립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청주병원에 대한 법인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과 또 시청사 건립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새 청주시청사 부지를 떠나 이전을 준비하던 청주병원. 이전 부지가 확보될 때까지 근처 건물을 빌려 임시병원으로 쓸 계획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의료기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기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이전을 불허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의료법인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청주병원의 법인 취소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법인 취소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기본 재산이 없으니까. 조만간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법인 취소가 가시화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구도심에서 규모가 있는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주병원이 사라진다는 건 정말 큰 지역사회의 손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역 주민 입장에서 가만히 손 놓고 지역 의료계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는 없다는. 시청사 건립이 급한 청주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병원 이전과 동시에 추진하려던 건물 철거 계획이 충청북도의 불허 결정으로 차질을 빚게 된 마당에 의료법인 취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까지 벌어지면 내년도 하반기 착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문제는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으실 거잖아요. 소송하든지 뭐 할 거잖아요. 소송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장기가 되는데. 1981년 문을 연 청주의 첫 종합병원이 이렇게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내세워 무턱대고 병원 부지를 강제 수용한 청주시와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청주병원을 방관한 충청북도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병원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병원과 행정청과의 관계잖아요. 시와 도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보는 거죠. 청주시와 병원 측은 조만간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도 없어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는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이제 여름과 함께 장마가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여름 수해의 복구가 아직 다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충북을 관통하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공사 현장 주변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제 끝날지 모를 공사에 주민들은 이번 여름은 물론 내년 여름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희 기자입니다. 하천 주변의 흙탕물이 곳곳에 들어찼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한 충주시 대소원면 한 마을의 항공 사진입니다. 하우스 20여 동과 일부 가옥이 침수됐습니다. 주민들은 하천보다 마을 뒤 산을 깎은 공사 현장을 지목합니다. 청주에서 충주를 거쳐 제천까지 58km를 잇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당시 이 현장에서 너무 많은 흙탕물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토사로 인해서 내려오는 물량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물량이 이쪽으로다가 나가질 못하고 다 이 주변 분방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하지만 시공사와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자연재해라는 입장입니다. 공사 현장이 아닌 산지에서 내려온 흙물과 급상승한 하천이 만나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1년 가까이 책임 소재를 다투고 있는데 문제는 다가오는 여름입니다. 흙탕물이 내려왔던 마을 안길과 맞닿은 도로 교각 현장.
조각을 둘러싼 토사는 그대로 드러나 있고 마을 개울과 이어지는 수로 흉관도 다시 집중호우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이제 비가 막 오면 이제 우리 집만 덮치는 게 진반이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할 말도 없고. 시공사는 그나마 이달 중 좁은 흉관을 철거해 물길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 주변을 준설하고 일부 수로도 이설했습니다. 하지만 하류 지역의 다른 수로들은 토지 보상을 거쳐야 해 당장 보강이 어렵습니다. 하류 쪽에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사업지구 바깥이다 보니까 충주시에서 그 사업 시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또 겁이 나는 거죠.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의 청주에서 충주까지 구간 목표 개통 시점은 내년 5월. 그러나 현재 공사 상황을 미뤄보면 내년 가을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해 보입니다. 코앞에 다가온 여름도 걱정인데 내년 여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민중 시인으로도 불리는 충주 출신의 국내 대표 문인 신경림 시인이 향년 88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어제 오전 경기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별세했으며 문인단체들은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치를 계획입니다. 지난 1936년 충주시 노읍면에서 태어난 고인은 충주고와 동국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1973년 농민들의 한과 고뇌를 담은 첫 시집 농무를 발표했고 만해 문학상과 스웨덴 시카다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는 충주 지역이 낳은 민중시의 거목이라며 충청북도가 고인의 문학적 성과를 계승하겠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충북도 내 개인 택시 조합에서 직원들의 억대 횡령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격리 직원들이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0년에 걸쳐 조합비를 빼돌렸는데 감사가 부실해 횡령을 해도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충북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한 직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격리 직원이 조합비를 빼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직원이 조합에 털어놓은 횡령 금액은 6억 7천만 원. 10년에 걸쳐 횡령을 반복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합이 은행 대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동안 직원이 회계 자료를 조작하며 돈을 빼돌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얘기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기 들여놨으니까. 충북조합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청주시 지부에서도 자체 감사를 벌였는데 또 다른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격리 직원이 회계 자료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0여 년간 2억 4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이 직원은 범행을 시인하며 돈을 반환했습니다. 회계상 그 액수하고 통장 금액하고 다르다.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며칠 안 돼서 다 변제가 됐어요. 그 금액은. 그 액수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그거를 이제 밝혀낼 거고. 장기간 횡령이 가능했던 건 부실한 감사 체계 때문이었습니다. 감사 임원 2명이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하는데도 회계 내역과 통장 잔액이 다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외부에 감사를 맡기는 건 비용이 부담된다며 전문성이 없는 동료 기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단체의 자금을 운용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든 아니면 검증 등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생기겠죠. 충북조합은 이미 직원을 고소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지부는 직원이 횡령 금액을 변제한 만큼 대의원 회의를 열어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한 충주시 의원이 남편이 대표로 있는 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피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고민서 충주시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남편이 충주지회장으로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시의회 사무국에 회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민서 의원은 해당 단체는 상위법에 이미 지원 법률이 있어 조례 발의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엊그제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대낮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지요. 용의자는 50대 남성으로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지만 경찰이 CCTV로 이동 경로를 추적해 7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낮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입니다. 한 남성이 상가 밖으로 황급히 나가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하루 뒤 이 상가에 경찰과 119 구급대가 들어옵니다. 50대 여성이 자신의 상가에 숨져 있는 것을 귀가하지 않는 어머니를 찾으러 온 아들이 발견했습니다. 대낮에 상가에서 범행이 벌어졌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몰라야 불만 보이지? 어두워서 안 보여, 밖에서는. 경찰은 여성의 시신에서 목이 졸린 타살 흔적을 발견하고 CCTV를 통해 용의자인 56살 남성과 차량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버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던 상태. 경찰은 이 남성의 차량을 경북 문경에서 발견한 뒤 주변 수색을 벌여 2km가량 떨어진 경북 상주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고 접수 7시간 만이었습니다. 범행이 이뤄진 걸로 추정되는 곳엔 이렇게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는데요. 남성은 이곳에서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주변의 머플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에서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와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제천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제천시 백운면 0.8헥타르를 비롯해 과수원 3곳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돼 매몰 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사과농가에서 처음 시작됐고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24건에 13.6헥타르로 지난해 발생 면적의 30%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국가기념일마다 극성을 부리는 폭주족들이 5.18 기념일이었던 지난 주말 천안과 아산 일대에도 대규모로 출몰했습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 수십 대가 1시간 넘게 도심을 휘저었습니다. 보도에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천안시 동남구의 한 교차로. 오토바이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교차로를 가로질러 질주합니다. 리더 갔어. 또 다른 도로에서는 전조등을 밝힌 오토바이들이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원을 그리며 내달립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다가 마주오던 승합차와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심지어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통행도 방해합니다. 이들의 난폭 운전과 고기의 운전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나타난 폭주족 무리에 오토바이 40여 대와 승용차 10여 대가 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에서도 폭주족이 등장해 오토바이 난폭 운전 신고가 19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천안과 아산 일대를 휘저은 폭주족을 현장에서 단속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급발진 등을 한 27명에게 범칙금만 부과했습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이 아닌 난폭운전은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폭주족들의 위험천만한 질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주유소에서 유류비를 빼돌린 관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90여 차례에 걸쳐 유류 판매 대금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판사는 상습 사기로 처벌받았는데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천군이 스포츠 실업팀 창단을 추진합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어제 충북 도민체전 성과 보고회에서 충북과 진천군의 체육 발전을 위해 구기와 투기 종목 가운데 도체육회와 협의를 통해 한 종목을 선정해 내년 중 창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은 현재 육상과 태권도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본사를 둔 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들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1억 원을 기부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 600여 명은 걸음 기부 챌린지 1억보 달성을 통해 소외계층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충주 본사에서 열린 40주년 창립 행사에는 현정은 회장 등이 참석해 ESG 경영을 선포하고 쓰레기를 주우며 뛰는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음성의 대표 문화축제인 품바축제가 어제 설성공원에서 개막됐습니다. 25회를 맞은 올해 품바축제에서는 문막짓기와 페이스 페인팅, 천인의 비빔밥, 여치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로 진행되며 오는 26일까지 품바 공연과 콘서트, 뮤지컬 공연도 펼쳐집니다. 음성 품바축제는 7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각축지였던 충주 장미산성에서 백제 토기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성벽 안쪽 부뚜막 주변에서 삼조끼와 고배 등 34점의 토기를 발견했으며 일부는 백제 한성 도읍기 왕성으로 확실시되는 서울 풍납토성의 토기와 비슷한 특징을 지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또 성벽 중앙부는 처음에는 흙으로 쌓았다가 나중에 돌 축조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전용 시험센터가 청주 오창에 들어섭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리튬 이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국비 포함 475억 원을 들여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팩과 모듈 시험동 등을 갖춘 연면적 4,3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을 구축합니다. 이 사업은 청주 오창이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난해 7월 이후 첫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